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해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대전 최고의 훈남 변호사 이영선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예. 엄청, 언제까지 이렇게 덥고 비 오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급급한 날인데 뭔가 고속도로 김건희로도 좀 시원한 와. 뭔가 시원한 좀 이렇게 좀 뚫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김건희 로드처럼. 예. 김건희 로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름이 김건희 로드인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데. 김건희 로드. 자, 오늘의 이슈 벌써 제목이 나와버렸는데. 김건희 로드. 자,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가 시끌시끌합니다. 네네. 자, 요 고속도로 언제부터 만든다고 한 것이고 또 언제부터 추진해 온 건지 어쨌든 뭐 예탁까지 통과된 건데 지금 뭐 백지화를 하겠다라고까지 나오는데 그건 그렇고 언제부터 추진된 건가요? 이게 이제 이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것이 그 양평의 이제 두물머리라고 네. 이제 혹시 아시나요? 아니 모릅니다. 굉장히 유원지예요. 아 그래요? 예, 남한강과 놀러 북한강이 이렇게 가보도록 만나는 하겠습니다. 곳은 예. 두물머리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주말에는 거의 꽉꽉 막힙니다. 예. 예, 요 곳이 굉장히 지금 거기 펜션도 있고 야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 굉장히 막혀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그 두물머리를 가는 데는 양평에 굉장히 막히고 주중에도 계속 막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울에서 양평까지 이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네, 사실 고속도로 하나가 없었어요. 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두물머리 이용객들 그다음에 양평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2017년에 예. 국토부에서 추진하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예타가 통과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기존 추진하던 게 아니라 노선을 변경한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변경을 하고 또 어떻게 지금 노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요거를 이제 좀 들고 왔는데요. 예. 우리 피디님 이거 띄워줄 수 있나? 이따 뭐 그 기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렇게라도 하시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많이 본 노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하도 뉴스에 많이 나와서. 예. 서울에서 이제 기준안이 이렇게 돼 있고요. 두물머리가 이제 여기. 여기에 있는 그 유원지고요. 두물머리 IC도 있어요. 얼마나 유명하면 서울 외곽 도로에 두물머리 IC도 있고요. 하도양평.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안은 서울에서 두물머리 IC 갈 수 있도록 양서면 쪽으로 이렇게 가는 쪽이었어요. 그래야지 여기서 두물머리 유원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존의 안이었는데 지금 바뀐 안은 양평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방상면 쪽으로 해서 쭉 가는 이 안으로 이제 변경된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때마침 여기에 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집중돼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일가의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쪽 지역이냐. 건희로드. 바뀐 것도 의심스럽고 또 이 바뀐 것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렇죠. 이거 바뀌었단 말이에요. 보통 예타가 통과되고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벌써 그렇습니다. 예타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타가 통과되고 바뀌는 건 15년에 2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2021년 4월 달에 예타가 통과가 되었고 같은 해 6월 달에 환경영향 평가 공고가 났어요. 이 모든 것이 양서면 쪽으로 해서 기존 안에 해서 다 통과가 되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게 이제 확실한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김건희 일가의 땅 그쪽으로 도로를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도로 사이에. 강상면 쪽에 보면은 김건희의 땅 소유지가 총 29필지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름이 병산리에 20필지, 양근리 4필지, 그리고 유명한 공흥리, 공흥지구 3필지, 그다음 백안리에 2필지고요. 요것은 다 합치면 축구장 5개, 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뭐해서 돈을 그렇게 버는 거요? 여기 땅 투자 많이 했어요. 제가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에서 김건희의 그 땅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양평에 왜 이렇게 땅이 집중적으로 있을까라는
그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양평이 요 땅을 보면은 요 한강을 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아파트 짓고 개발하기 참 좋은 거거든요. 뷰가 좋겠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2010년경에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놨다. 네.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형질 변경이 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29필지가 그 강 주변에 강상면에 집중돼 있었다. 그리고 소유 명의를 보면 김건희 그리고 그 모친인 최은순 그리고 형제들 3명이 운영하는 법인이 다 소속돼 있어요. 가족들이 다 사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개발하기 더 쉽게끔 야. 가족들이 다 해서 29필지를 강상면 쪽에 집중적으로 매입을 한 것이다. 이거는 투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에게 최순실의 냄새가 향기가 나는 듯한.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런데 그 노선 변경을 원래 민주당에서도 뭐 예전에 주장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뭐 제기하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국힘 쪽에서 지금 막 거의 막 어기장을 쓰는데요. 예. 그 얘기를 아니 민주당에서도 이걸 주장한 적 있긴 있나요? 예, 있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 안을 보면 기존 안에서 네, 여기가 이제 여기 있는 데가 이제 양평 쪽인데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들목을 하나 만들자. 기존 안을 유지하면서 예. 강화면과 강상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 IC를 만들어서 요렇게 이용을 하자 이런 거였어요. 여기는 IC가 없거든요, 중간에. 예. 그거를 IC를 만들면 양평군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IC를 만든다는 거지 기존 안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기존 안은 대로 가고 그렇죠. 거기에 별도의 나들목으로 뭐 만들자 IC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었군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마치 기존 안을 변경하고 새로운 안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국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신고를 아주 속속들이 김건희 여사의 그거를 뭐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도대체 땅의 실체 어느 정도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강상면 쪽에 있고요. 그리고 그 축구장 5배의 크기가 있고 와. 그리고 갖고 싶다. 이것이 또 형질 변경이 되어 있고요. 네. 예, 요걸 보면 임야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많고요. 그리고 아파트 이런 걸 상업시를 지을 수 있는 토지도 이렇게 많거든요. 사실상으로 이 토지 내용을 보면 집중적으로 한 곳에 모여 있고 여기 언론 기사에 보면은 또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 곳에 택지 개발하기 좋게 그렇죠.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지를 개발할 수 있기 어마어마하네요. 때문에 이것은 개발용으로 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29필지 실제로 29필지를 소유한다는 거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서울에 살면서 양평에 이렇게 갖고 싶은 건 갖고는 싶지만 맞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핫필지가 요 없어요. 그림을 보면 여기가 지금 양평 땅인데요.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김건희의 땅을 서울에서 가기 위한 김건희 로드다. 예. 아주 따뜻하게 예. 시원하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IC 딱 만들고 그 옆에 그냥 펜션 쫙 짓고 이제 막 쫙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뭐 펜션 짓고 예. 인내 동료 또 술 마시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원희룡 장관이 전면 우리가 이제 아니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문제를 계속 제기하니까 갑자기 백지화를 하겠다고 그냥 나서 버렸습니다. 예. 근데 저는 참 앞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국가 사업 2017년부터 추진되었고 예타도 통과되었고 이거 완전 국책 사업이죠. 그렇죠. 1조 7천억이 들어가는 국가 사업을 장관이 니네가 한마디에 의혹 제기를 해? 에이씨 백지화해 이거잖아 지금. 그렇죠. 야 이게 될 수가 있는 건가? 국가 정책을 취소하는데도 일정한 다 요건이 있습니다. 행정 그렇겠죠. 절차를 거쳐야 되고 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장관이 백지화하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저는 또 하나 장관의 직권남용도 저는 생각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기존의 안을 변경안으로 이제 추진을 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장관의 권한 범위 내냐? 첫 번째. 두 번째, 백지화를 한다? 백지화한다는 거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장관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뭐 백지화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의 권한을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가 된 거냐 그랬더니 대통령께 전혀 보고가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내가 자기가 직을 걸겠대.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직권남용 가능하겠네요. 법적으로 네. 가면. 그래서 이런 거는 본인의 권한을 남용을 해서 권한 밖의 일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백지화가 실제로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직권남용 혐의도 저는 네네네. 제가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건 올리세요. 그럼. 한번 해보시죠 뭐. 한번 또 계란으로 바위치기 뭐. 한번 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우리 김건희 로드자에 대해서 노선 변경과 함께한 김건희 투기 의혹에 대해서 우리 대전 최고의 훈남 변호사 이영선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한 말씀 하실래요? 원희룡 장관한테 하실래요? 뭐 부럽다고 김건희 여사님께 하실래요? 김건희 여사 하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로드 이름 좋잖아요. 김건희 로드 이름 좋은데요. 그 여사님 이런 거 땅 투기 뭐 개발 이렇게 해서 김건희 로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국민 행복 로드 이런 것 좀 한번 이렇게 좋다. 만들어서 좀 시원하게 한번 양평 한번 놀러 한번 갑시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